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인 위조 서류 사건 왜 이렇게 많나?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 19년 동안 제가 오가면서 출장도 많이 가고 또 학생들 선발 때문에 면접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이 성적 증명서.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면은 성적이 뭐 6.0 이하다 그러면은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위조해 가지고 뭐 7점, 8점대 막 이런 고성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들. 그리고 결석이 많으면은 또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석을 없게끔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졸업증명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 대학, 뭐 또 석사, 박사 이러한 졸업증명서 학위들을 위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호적, 호커우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노이 출신이다 그러면 하노이 이 호커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노이나 호찌민이나 다낭 이런 대도시에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이 호커우를 그러니까 호적이죠. 이 호적을 대도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조 서류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또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 출생 신분증 이거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줄이고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또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가 많으면은 대학에서 잘 안 뽑으니까 나이를 줄여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대학이나 대사관 등 또 법무부 이런 데에 이 주의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글도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 무더기 부정발급. 그러니까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조로 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례들. 그래서 국내 면허 인정 국가 제도를 악용해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네, 알선책 5명과 의뢰자 26명을 검거했고, 네, 즉시 발급 규정에 따라 위조 여부 확인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발급했다라는 거예요. 흔적 없애기 위해서 베트남행 비행기 비행표 보여주고 위조 면허증을 돌려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조 면허증을 돌려받는 거죠. 비행기표 보여주고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니까 그 베트남 이 면허증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뭐 70에서 100만원 주고 뭐 수수료 건당 2만에서 10만원.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한국 남으려고 베트남 위조 신분증을 위조한 베트남인. 그래서 신분증 위조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국제결혼 갈 때, 유학 갈 때, 한국에 여행 갈 때 비자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위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서 불법 체류자를 취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한테 외국인 등록증,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이 주민등록증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이런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거죠. 네, 그래서 취업시킨 베트남인이 구속됐다라는 거예요. 네, 6개 업체에 15명 취업 알선했고 135명 위조 서류 확인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불법 체류자 천국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서 한국 면허증 받은 체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네, 그 베트남의 이제 교육부는 내년부터 블록체인 졸업장을 발급 예정이다. 투명성, 불변성을 강화한다. 이 졸업장에 대한 위조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이게 위조 서류들을 발급할 때 보면은 이 정부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관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뭐 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을 시키면서 검증하는 그것이 현명하고, 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베트남인 44명 국내로 허위 초청을 했다. 1인당 1,300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래서 이 서류를 위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서류 위조해가지고 허위 초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출생 증명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 귀화한 한국 여성들, 그러니까 베트남계 한국인이죠. 그래서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서 국내 입국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허위 초청을 알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 초청을 위해 연락해 온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로부터 혼인관계 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베트남 현지 B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기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친척 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 가족이다 해갖고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1,3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에 뭐 근로자로 간다 그러면은 이 베트남에서 보면은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유학이 아니라 그 근로자, 네, 근로자 비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건당 뭐 1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학생은 없고 서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300장의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와요. 300개니까 100만 원씩이면은 3억이잖아요. 3억 원을 줄 테니까 입학 허가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은 어딨냐 그러면은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분노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대시화를 합니다. 적대시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이렇게 대학교 교수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당 얼마 줄 테니까 입학 허가서를 주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보면은 이 정도 돈을 받는 거예요. 1,300만 원을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짜 서류도 막 만들고 꾸미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들한테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서 또 입학 허가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이민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 그래서 결혼 이민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사회적 약자고 참 착한 사람들이고 뭐 시골에서 순진한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화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관련해서 19년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 7장 위조 의뢰 밀 반입한 20대 베트남 남성이 구속됐다. 이것도 보세요. 그쵸? 외국인 등록증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비자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위조를 하는 거죠. 위조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에서 7억 원대 위조 외화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3명 기소. 베트남에서 이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위조 지폐가 대거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항상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네, 좋은 사람도 저도 많이 만났는데,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 위조 대가금 해외 송금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구속송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중 33장을 위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내가 이제 이민 국가가 되면은 이런 비리들이 엄청 많을 거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청을 이제 외국인 출신자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엄청난 위조 서류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외국인 투표권과 더불어서 또 그 외국인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소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9년 동안 다양한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봤던 이러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민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그리고 다민족 국가를 미화시키지 말아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말고 외국인들을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인 양 미화시키지 말아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안 잡힌 경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